관심 가졌던 올해 초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죠. 샘 알트먼하고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다. 그 피지컬 AI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 AI는 최근에 요즘에 보면은 메신저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많이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뭐 지브리 스튜디오풍으로 해가지고 챗 GTP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변환하는 과정을 많이들 이제 유행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챗 GPT 발음이 꼬이네요. GTP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5억 명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돌아도 다시 성장하는 쪽은 바로 이런 IT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력을 관세나 이런 부분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타고 흘러간다, 넘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이런 섹터들, 그리고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또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돌아도 가는 섹터는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섹터들 중에서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께 소개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관세도 이렇게 이겨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정말 험난합니다. 관세 이슈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치적 이슈까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강한 섹터는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반도체, 로봇 관련주 안에서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1루타, 3루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꼽아주셨네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2%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반도체가 가려면 이 종목이 움직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장주 하면 SK 하이닉스, HBM을 이제 장악한 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2025년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에 AI 칩을 공급할 수 있는, HBM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약에 이번에 관세 때려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국인들이 반도체를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TSMC 대비해서 과도하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돼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이 500만 원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크론만 비교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한국 기업이라서 좀 이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HBM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3만 장 이렇게 시작을 하고 2024년 작년에 10만 장까지 대폭 늘렸었죠. 그래서 공장 쪽을 증설하고 라인을 계속 HBM 쪽으로 돌려가고 있는데 올해는 14만 장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3만 장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늘린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HBM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사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브로드컴 같은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겠다, 주문형 반도체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작년 말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존에는 범용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반도체, 비싼 반도체였는데 이거를 일부만 떼어다가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5G나 이런 통신용 반도체가 있을 거고 자율주행용 반도체가 있을 거고 AI용 반도체가 있을 거고 저 휴머노이드 로봇용이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특화된 반도체.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는, 쓰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범용 반도체보다는 이런 쪽은 슈퍼컴퓨터나 이런 쪽을 가는 거고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압축을 해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전력도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만 장이 추가되었죠.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도 뭐 50% 마진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이 3만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자연스럽게 실적은 더 올라갈 텐데 하반기 가면은 아주 또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계속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점을 좀 타점으로 잘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LNG 프로젝트 얘기해 주시면서 안타 종목이었나요?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2루타로 오늘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안타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리고 기존에도 2루타 종목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을 2루타에 많이 포진시킨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방을 원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소고기를 개방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81%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수치는 제가 나중에 다 검증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LNG 프로젝트 방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래스카 쪽에 주지사가 와가지고 본인이 뭐 여기 투자를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트럼프도 아니고 트럼프가 말을 해도 말을 번복하는 상황인데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우리는 조금 뒤까지 들고 가다가 협상용 카드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물론 정말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뭐 이거는 정부에서 손익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제 계산서를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기로 삼아서 이번에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가 나오면서 멋지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한번 트레이딩하고 또 빠져나오고 눌림목에서 또 다시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뭐 수조 달러가 들어가는 뭐 이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수천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우리나라도 뭐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선택하고 이제 협상하는데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찰이 좀 걸릴 겁니다. 정말로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 대신 뭐 2루타 종목에 걸맞는 그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제 눌림목 나오는 구간에서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눌림목 구간을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 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루타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 주셨네요. 로봇주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대장주격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3루타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로봇주를 봐야 된다,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격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돌고 돌아서 AI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7%나 상승을 했는데 지금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 최소한 32만 원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저는 28만 원 정도 전후 제가 이 말씀을 작년 한 11월 정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최소치가 32만 원 아래로는 내려와야 되고 28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27만 원 뭐 이런 구간을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이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어도 오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중상한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 뭐 로보티즈라든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예쁘게 잘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로봇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3루타 종목으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비중 있게 내 포트폴리오 하나 가져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상반기 안쪽에 봄에 여러분들 계좌를 다시 한번 활짝 꽃 피워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봇주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3루타 호타준 쪽에 포지션에 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중에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뭐 편안하게 관심 가져보시고 다른 로봇주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로봇주가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오늘 뭐 관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생각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에 관련된 업종들은 좋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 상위권에 있는 이 종목들을 딱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 조선 쪽은 우리가 줄 게 너무 많은데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M&A도 하고 호주도 가고 있고 폴란드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이 200%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주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뭐 맞춤형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저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제주 반도체 저는 이 종목이 3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뭐 베스트 3에 있는 종목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건주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면은 우리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뭐 디어유나 아니면은 뭐 휴젤이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게다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좋다라는 거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50% 아래 종목은 이 안에 순위권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젤이 잠깐 쉬다가 올라오면 50% 넘어갈 거고 LIG 엑소는 말고도 그 밑에 40%대에서 기다리는 종목들 매우 많다라고 했습니다.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는 종목 조금만 움직여도 40% 이상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50% 이상 가는 거 이번 달 안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달 안에는 40% 종목을 이달 말 정도 되면 못 보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이제 힘내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빠르게 올라오기를 뭐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로홈런 종목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선파트너와 함께하는 공부반에 참여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 돌돌반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꼭 봐야 할 종목으로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심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캠 관련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기판이 핵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TLB를 말씀드렸는데 좀 탄력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림이 있어도 복구도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소캠 뭐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수혜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많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를 드디어 또 단행하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2배까지 뜁니다. 시스템 IC 쪽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올라오는 거고 레거시 반도체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고 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500원 이하 이 전후 구간에서만 보시면은 아주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25,000원 꽤 높아 보이지만 1차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치 35,000원 거의 2배가 되는 가격이죠. 충분히 가고도 지나갈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는 가장 좋은 테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만 한번 하고 다시 재매수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만로홈런 종목은 심텍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